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원화 약세는 숫자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준 달러원 환율은 1달러당 약 468원 선에 머물러 있고 2025년 연간 평균 환율은 420원 안팎으로 팬데믹 직후의 100원대와 비교하면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바로 이 원화 똥값 구간이 오히려 2025년 이후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 팀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2025년의 원화 약세는 구조적 경쟁력 붕괴라기보다 경기 둔화, 금리차 확대, 지정학적 불안이 겹친 환경 요인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이후 2.5%에서 동결되어 있는데 같은 시기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 구간으로 내리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격차가 2024년, 2025년 초 외국인 자금의 달러 선호를 자극했고 그 결과 달러 인덱스 강세 플러스 원화 약세라는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환율 차트만 보면 원화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나올 법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내년, 내후년의 그림을 다르게 그립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기초 체력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1.1%로 상향 조정했고 2026년에는 1.9%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방향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미중 갈등 완화에 따른 교역 정상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위험에서 벗어나 완만한 플러스 구간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행과 IMF 통계를 보면 경상수지도 2024년의 불안한 모습을 벗어나 2025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장기적으로 원화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회복되면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가 강화되고 이는 결국 환율의 상단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물과 자본 흐름 측면에서도 원화의 체력 회복 신호는 조금씩 감지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본 유출입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안정적인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급격한 자본 유출이 원화에 추가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여기에 한국 증시가 예전만큼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원화가 조금만 약해져도 코스피가 동반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사이클, AI 투자, 코리아 밸류업, 정책 기대감 등 펀더멘털 요인이 주가를 견인하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즉, 시장이 환율 일굴 공포라는 단순 프레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흐름은 더욱 입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금 가격은 온스당 200달러 안팎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연준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달러 약세와 실질 금리 하락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실물 자산, 특히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달러는 약해지고 금은 오르는데 원화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모건 스탠리는 이 지점에서 비교적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장률이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점. 둘째,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 흐름 안정으로 외화 조달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 셋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동결하며 물가와 환율을 동시에 관리하는 균형 게임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는 한 2025년 이후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 초반 중반에서 점진적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거나 중동, 동유럽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정책 기조를 종합해보면 원화의 추가 폭락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한 체력 회복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원화 기준 금 가격은 단순히 국제 금 시세뿐 아니라 환율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온스당 200달러라는 숫자에 1,468원 환율을 곱하면 원화 기준 금 가격은 이미 상당히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만약 모건 스탠리의 시나리오대로 2026년, 2027년으로 갈수록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으로 내려온다면 국제금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약간만 조정되어도 원화 기준 금 가격은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원화 약세 플러스 금 강세가 겹친 구간이고 앞으로는 원화 회복 플러스 금 고점 조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2024, 2025년의 원화 약세는 분명히 우리 지갑을 가볍게 만든 힘든 시기였지만 모건 스탠리의 분석대로라면 이것이 곧 원화 똥값에서 금값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과제는 공포 속에서 단기 환율 스윙만 쫓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경상수지, 금리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읽으면서 원화 자산과 금 자산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원화의 체력이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금도 언젠가는 수익 실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과 2026년의 원화 반등 시나리오를 면밀히 추적하는 일은 앞으로 금 투자자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숫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달러당 약 1,470원 선에 올라와 있고 2025년 연간 평균 환율은 약 1,419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 1,100원대에서 출발한 원화가 불과 몇 년 만에 여기까지 밀렸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해외 투자, 여행 비용에 그대로 반영된 원화 체력 저하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4,200, 4,250달러 구간에서 움직이며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G당 돈당 금값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이유가 바로 이 달러 강세 플러스 원화 약세 플러스 금 강세 3중 효과였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건 스탠리는 이제부터는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 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1.1% 안팎, 2026년은 1.9%로 예상하면서 경기 모멘텀은 약하지만 분명 마이너스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대규모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 원화가 반등할 체력이 서서히 쌓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2.7, 5%에서 2.5%로 내린 뒤 현재까지 동결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연준은 2025년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시장은 2026년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미국은 2026년에만 3차례 추가 인하, 한국은 당분간 2.5%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원화 약세를 키워왔던 한미 금리 차가 앞으로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 설문을 보면 아시아 통화 전반에 대한 롱 포지션이 늘어나는 가운데 원화에 대한 숏 베팅은 지난 몇 달 사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원화 추가 폭락보다는 서서히 되돌림 시나리오에 조금씩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 투자자는 3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와 다수 리서치 하우스가 공통적으로 보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2026년까지 한국 성장률은 1%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아닌 소폭 흑자, 한미 금리 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달러원은 지금 같은 470원대에서 점차 350, 400원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 가격은 이미 올해에만 50% 이상 오른 상황이라 연준의 완만한 인하와 함께 800, 200달러 구간에서 상단이 눌리는 고점 박스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원화 기준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금 시세가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을 받는 가운데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G당 신고가 수준에서는 일정 부분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처럼 원화 약세와 금 강세가 겹친 극단 구간에서 대량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이미 보유 중인 금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 있다면 향후 1, 2년 동안 환율과 금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씩 원화 자산 쪽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통상 마찰이 다시 심해지거나 중동 동유럽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재격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수출 회복이 꺾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면 원화는 다시 1,500원 선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일부 애널리스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1,500원 부근에서는 보다 강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는 일시적으로 그 선을 넘기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극대화되며 국제 금 시세가 500달러 이상을 향해 한 차례 더 스파이크를 내는 그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원화 기준 금값은 말 그대로 역사상 유례 없는 구간으로 치솟게 됩니다.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 시나리오를 공포의 그림이 아니라 최대 수익 실현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면 1,500원 상단의 환율과 4,500달러 이상 금 시세가 겹치는 구간에서는 단계적 분할 매도 또는 금, ETF, 금, 통장, 실물금을 나눠서 현금화하는 로드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서프라이즈 강한 원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AI 반도체 투자 붐이 한국 상장사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고 정부의 코리아 밸류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작동해 외국인 자금이 주식 채권 시장으로 강하게 유입되면 원화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1,300원대까지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러 원은 2025년 평균치 1,419원 아래로 내려가며 원화 리레이팅에 들어가고 국제 금 시세가 3,700, 4,0달러 구간에서 숨을 고른다면 원화 기준 금값은 지금보다 체감상 10-20%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은 너무 비싸서 금을 못 사겠다 라고 느끼던 장기 투자자에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열립니다. 요약하자면 2024, 2025년의 원화 약세와 금 폭등 구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3년 동안 원화와 금이 어떤 조합으로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하나의 결론만 믿고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완만한 원화, 정상화 플러스 금 고점 박스, 추가 쇼크에 따른 1, 500원 재돌파 플러스 금 4, 500달러 상향, 강한 원화 회복 플러스 금 가격, 숨고르기 풀을 동시에 머릿속에 놓고 자신의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에 맞는 전략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2.5%, 물가 목표 2%, 달러, 원일, 470원, 금 온스당, 200달러라는 숫자는 지금 이 순간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1년 뒤, 3년 뒤 어떤 조합으로 바뀔지에 대한 나만의 가정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원화가 정말로 똥값에서 금값으로 체력을 회복해 간다면 금은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라 언젠가 이익을 실현해야 할 투자 자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율과 금 가격의 일일 변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와 주요 리서치 기관들이 제시하는 큰 방향성을 참고해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원화 자산, 달러 자산, 금 자산의 비중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언제, 어느 가격에서 무엇을 할지를 미리 적어두는 투자자는 앞으로 다가올 환율 금리금 가격의 큰 파도 속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